어머니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시간도 많이 됐고 또 오늘 수요일이라서 아이들 일찍 마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케어해야 될 분들은 부담 없이 가셔도 됩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남으시는 분들은 그 귀한 시간을 아깝지 않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전 다음으로 쓰시면 돼요. 가운데 거는 레이저 볼트. 저는 지난해 여기 와가지고 저학년 학부모 연수했나? 뭐 했죠. 그때 우리 남구 달서구 케이블 TV 티브로드에서 와서 촬영하고 이래가지고요. 지금 저는 남구 달서구 일대에서 아주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티브로드 아니죠? 뭐 TCN인가? 몰라요? 뭐 BTV 하시나? 지난해 우리 학부모 임원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이래가지고 올해 다시 불러주셨어요. 학교 측에서는 이제 어머니들 많이 모일 기회가 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많이 모이셨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저를 고맙게도 이렇게 불러주셨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런 학교 설명회 때 불려오는 걸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오래 앉아 계시잖아요. 뭐 오만 거 다 하고 막 선생님들 학교에서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요. 그런데 저까지 또 참 무슨 말을 해서 이 귀한 시간을 제가 후회 없이 해야 될지 정말 두렵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 학부모 연수에 가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최대한 짧게 제가 한 30분 정도 줄여서 하여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지난해 와가지고 어머니들께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아이가 지금 원래 28 청년인데요. 우리 아이가 4살 때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서글퍼가지고 제가 아이를 뺏었잖아요. 지난해 들어보신 분 있어요? 지난해? 예, 저학년 엄마들 좀 계시네. 저는 4살 때부터 아이를 뺏어가지고요. 먹고 입히고 재우고는 당신이 하고 공부는 내가 시킬게 이렇게 해가지고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해외에 취직해가지고 외국에서 지금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정말 사교육 없이 가능하면 사교육을 줄이고 자기 주도적인 이런 아이로 키우려고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 경험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살 때부터인가 이제 우리 아이를 뺏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학교 도서관이 참 좋은 어린이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못해서 우리 아이 키울 때는 제가 어린이 전문 서점을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꾸준히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말씀을 작년에 드린 바 있습니다. 영어와 관련해서도 제가 아이의 책 읽기가 이제 안정되고 나서 주옥 같은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고 이러면서 그 다음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한 10년 후에 영어를 잘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고민할 거 없죠? 영유 보내면 되니까. 원더랜드 보내기나 뭐 아니면 동네 브랜드 보내거나 뭐 이러면 되잖아요. 비싸서 그렇지.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영어 유치원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5살쯤 됐을 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동네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 탁자 위에 제가 순서를 기다리는데 커트하러 가가지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탁자 위에 앙팡이라는 잡지가 놓여 있더라고요. 앙팡 알아요? 요즘도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런 세련된 이름의 잡지가 있나 하면서. 뭐 주부생활 뭐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여성동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젊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잡지 중에 베스트 베이비하고 뭐 앙팡 이런 게 이제
그 앙팡이 놓여있는데요. 그걸 뒤적거리다가 제일 뒤쪽에 보니까 그 교육 관련 섹션이 있던데 거기에 주제가 뭐인 줄 알아요? 우리 아이 영어 학원 잘 고르는 법 하면서 네 쪽인가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안 그래도 제가 고민하고 있던 주제여서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미장원 원장님 지금 어디 계신가 살폈어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그걸 째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머리도 안 닦고 도망 났어요. 이거 실화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 미장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막 여러 번 읽고 밑줄 치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대구에서 뜨는 요즘 개념을 하면 영유인데 그 당시에는 영유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동네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 5살짜리를 손잡고 상담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전부 한결같이 제가 사는 동네에서 너무 멀고 교육비는 비싸고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유명한 데 다녔어요. 너댓군데 그 당시에 대구에서 알아주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지금 수성구에 와 있죠. 딩딩당이라고. 옛날에 딩딩당 본원이 효성타운인 데 있었거든요. 거기 가니까 바로 막 상담하러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아이 좋아하는 사탕 주고 스티커 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바로 아빠 나 여기 다닐래 하면서 바로 결정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기사에 보니까 애가 어리고 하니까 시설이 어린이 중심적이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유치원도 보면 이제 그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 딩딩당 본점이 그 당시 효성타운인 데 있었는데 건물이 너무 나갔고 계단이 너무 가팔라요. 바로 앞에 소방도로가 다니고 우리 애 5살짜리 그거 다니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못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 하던 차에 내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천재적인데 그 당시에 우리 와이프가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지금은 고등학교 있는데 제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여보, 당신 학교에 가거든. 영어로 전교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를 교무실을 불러가지고 네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 이렇게 잘하노? 한번 물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순진한 우리 와이프가 진짜로 그래 하더라고. 그 당시 우리 와이프가 근무하던 학교가 사교육이 막 발달한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남구에 있는 모중학교라고 이승엽이 나온 학교인데 그래가지고 진짜로 교무실에 1등부터 10등까지 불렀잖아.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사교육이 없는 동네예요. 좋은 학원이 없는 동네라.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이 윤수생 영어를 했대. 우와 하면서 그래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바로 있잖아요. 제가 아이 데리고 윤수생 영어 대명지국 찾아갔잖아요. 갔더니 하는 말이 애가 너무 어려서 못 봤는데 우리 애는 그 당시 2월생이라서 정신연령은 좀 한 해 일찍 들어가야 되거든 학교. 그리고 애가 너무 어려서 못 봤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육체연령은 5살이지만 정신연령은 7살입니다 하면서 근데도 안 된대요. 좀 더 키워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다시 밤 열심히 미기고 이래가지고 1년 후에 제가 윤수생영어 대명지국 다시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무식한 일인데 윤수생 영어를 시작했어요. 그 취약 1년 전부터.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근데 있잖아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수성구 사시고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자녀교육 포탈 아시죠? 알아요? 그게 우리 아이 초3 때 생겼어요. 초3 때. 저는 거기 생길 때부터 원조 회원이에요. 멤버. 지난해 말씀드렸는데 잠순에서 제 대화명 말해서 모르면 간첩인데 별로 뭐 놀라시지도 않네요. 시중에 도서관에 가보시면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는 베스트셀러 있죠. 엄마표 영어의 뭐 본원지라고 할까? 뭐 이런데 뭐 그렇게 하다가 아유 시간이 쫓겨서 내가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면서 시작했다고요. 혹시 지금 뭐 영어를 아이들이 잘하고 뭐 특별한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고요. 안 그래도 참 고민하던 차에 잘 됐다 이런 분들은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키웠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6군데나 이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학 다니고 친척집 얹혀 다니다가
어떻게 공장 다니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냥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검정고시 하면서 주로 암기 과목 해가지고 평균 60점을 넘겨서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저처럼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찜질방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엄마가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6살짜리, 7살짜리 딸내미하고 영어로 막 대화하는 재수없는 엄마들이 가끔 있어요. 이른바 바일링구얼로 키우는 거죠. 이중언어 구사자로. 이런 엄마들은 뭐 제 이야기가 도움이 별로 안 될 텐데 그냥 여기 계시지도 않겠죠. 그런 엄마들은. 혹시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외국인들 저 50m 전방에 나타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목적보호 막 장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하고 고민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보통 영어 공부의 목표를 좀 길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아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살 때 필요한 유용한 영어 자격 시험들 있죠. 뭐 공인 영어 성적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영어를 공부시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수능이죠, 수능. 물론 이제 잘 모르시면 우리 지금 정규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영어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잘 따라가고 기죽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소박하게 가지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는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요. 소위 토익 또는 탭스, 토플 뭐 이런 시험에서 고득점 하는 것이 이제 큰 바람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교감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시던데 아이들마다 공부 재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재능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공부에는 이상하게 좀 무관심한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억지로 이 공인영어 성적 이런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뭐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께 공부에 재능이 있든지 아니면 뭐 예체능의 재능이 있든지 뭐 과학의 재능이 있든지 이거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목표를 잘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공인영어 성적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축구를 잘한다 야구를 잘한다 이런 경우 있죠. 그렇더라도 영어는 아주 소중하거든요. 공부에 소질이 없으면 넌 영어 하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가 하면 손흥민은 알란가 모르겠네. 내가 어제 다른 학교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하니까 박지성 카더라. 엄마들이 뭐 10년 전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박지성도 영어를 잘해요. 지금 영국에 살고 있잖아.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영국에서 어머니 돌아가셨죠. 안타깝게도.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 축구의 아이콘은 손흥민이에요. 영국의 토트넘 핫스퍼에 있죠. 손흥민의 아버지가 축구 감독인데 춘천에서 그 활동하는 축구 감독인데요. 어릴 때부터 손흥민을 이제 축구를 조기 교육시켰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항상 손흥민이 빅리그로 가서 뛸 것이다. 라는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손흥민에게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를 계속 시킨 거죠. 그리고 손흥민 지금 가서 잘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팀에서 잘 녹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팀원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 해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게 테니스 선수 지금 우리나라를 아주 빛내고 있는 테니스 선수 정현 있죠. 정현 인터뷰 어머니들 뭐 아나 그냥 정현하면 뭐 반응이 있어야 뭐 작년에 진짜 공감을 잘해가지고 그 TV 촬영에서 뭐 쇼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현이 그 얼마 전에만 해도 저 호주 오픈에서 4강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테니스 선수라고 일컬어지는 페더러하고 4강 붙었잖아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졌지만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인터뷰하죠. 농담도 하고 막. 그러니까 꼭 공부 재능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은미체 재능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려면 뭐예요?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를 해야 한다. 뭐 이건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도구 과목이라고 하죠. 도구 과목. 영어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높이 올리는 영어를 하려고 하면 고생하는 거라. 저처럼. 제가 윤생 영어를 하고 나서 윤생에서 자랑한 특정한 브랜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 경험이니까 뭐 일부러 뭐 윤생을 뭐 깎아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윤스 밸런스드 프로그램 해가지고 균형 잡힌 영어를 시킨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골고루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요 말은 참 세련됐는데 옛날 말로 하면 우리 시절에 문법 독해, 회화 작문을 골고루 학습한다. 이거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말 고생했어요. 처음에는 막 재밌어가지고 파닉스 따라하고 막 이랬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통문장 외우라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4학년, 5학년 되니까 제가 윤생 영어 우리 아이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윤생은 하루에 3번씩 테이프를 들으래.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학교 가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우리 애하고 자기 전에는 내가 그림책 읽어줘야 되는데요 하면서 아침에는 또 바빠서 못 읽고요, 못 듣고요. 학교 갔다 와서 한 번만 들을게요 하면서. 그리고 그놈의 모닝콜 하면서 아침마다 전화 와가지고 우리 자는데 그리고 막 전화 오면요 막 전화기 받아가지고 애한테 뛰가잖아요. 그러면 전화기 코드 막 빠지고 선이 짧아가지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무슨 전화기 샀어요? 그것도 수신기 2개 있는 거. 자, 전화기만 사면 됩니까? 교재가 없는데 애가 막 전화 받으면서 있잖아요. 막 자다 눈 비비고 이러다가 막 교재 찾아서 다니는 거라. 그럼 제가 또 뚜껑 열리잖아요. 네가 제정신이 하면서 네 교재를 어디다 두고 지금 찾고 있노 하면서. 그럼 윤 선생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점점 불행해지더라고요. 나중에 4학년, 5학년 되니까 하루에 문장을 10개씩 외우래.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문법 쓰기, 독해, 성문종합 영어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그거 하던 거나 이름만 세는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아이고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네. 자, 엄마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죠. 영어 교육은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닌가요? 이런 생각. 그래서 특히 이렇게 교육적으로 관심 있는 수성구 이런 데서는 당연히 형편되면 다 영유 보내줘요. 유명한 전국 프랜차이즈 영유를 보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동네 브랜드라도 보내줘요. 옛날에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원더랜드 한번 보내면 뭐 70만 원 했는데 요즘 100만 원 한다 하더라. 모른 척 하네. 왜 영유 하는가 하면요. 영유에 관한 이제 유명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크리티컬 피어리어드 시어리 뭐 이런 거죠. 결정적 시기가 있어요. 인간이 한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수입돼 들어왔어요. 원래 이 주장을 하던 분은 그 결정적 시기란 사춘기 마이너스 2년부터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춘기 마이너스 2년부터 사춘기까지가 한 언어를 습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시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돼 들어오면서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의 말이 딱 빠졌어요. 탈락하고 어떻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영어 유치원 개념이 처음 도입됐죠. 2000년인가 1999년인가에 영어 유치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좀 촌스럽지만 ECC 전국 브랜드 ECC가 2000년도에 처음 상륙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요 구마다 하나씩 프랜차이즈가 생겼죠. 지금은 막 이게 워낙 대중화돼가지고 아파트 앞에마다 동네 브랜드도 있고 그죠? 전국 브랜드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들으면서 우리가 불안해져가지고 일찍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저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충분히 자란 후에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좋을 수도 있다.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어릴 때 영유 다니면서 외국인들하고 뭐 이렇게 볼풀에서 놀고 막 이러죠. 그때 뭐 짜다라 영어를 많이 듣는 것 같지만 별로 안 들어요. 나중에 해보면 아는데. 참 벌써 해봤겠지. 초등학생. 그래서 영유 졸업하고 나면 이제 랜딩 프로그램 해야 되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영유에서 들었던 거 배웠던 거 다 까먹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1, 2학년들 영어 전문학원 가서 그 후속 프로그램을 밟죠. 그리고 이른바 영어 전문학원 이제 그 영유와는 좀 개념이 다른 뭐 대표적인 게 아발론 같은 거죠. 지금도 아발론이 최고인가? 뭐 더 좋은 거 있어요? 뭐?
우리 때는 아발론이었는데. 아발론에 외국 자본이 붙어가지고 해외 자본이 투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수성구에 처음 상륙할 때 지금도 생각나요. 막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중학생 영어 경시대회 막 이런 걸 개최하면서 엄마들 주목을 확 끌고 이랬죠. 보통 대치동에서 생긴 게 5년 지나면 수성구 와요. 수성구에서 한 5년 지나면 달서구 와. 달서구에서 또 한 5년 지나면 칠곡도 가고요. 이런 식으로. 유행 따라가는 거, 유행 따라. 그래서 어학원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청담, 뭐, 아발론. 요즘 뭐 있는데요. 요즘 내가 몰라가지고. 하여튼 이런 거죠. 이게, 이 프리미엄 마케팅을 하는 이런 영어 전문 학원인데, 이런, 유명한 영어 전문 학원들은 보통 한 구에 하나씩 정책을 써요. 그것도 교육적으로 관심 있는 그 지역에만. 그래서,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제일 많은 데는 전국에 70군데? 이 정도 있죠. 근데 이와 반대로, 동네마다 하나씩 프랜차이즈 정책을 쓰는 곳도 있어요. GMB. GMB는 동네마다 하나씩, 그래서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지? 자, 엄마들 이렇게 영어 전문 학원을 보낸다고 하니까 이런 데 관심 있죠. 그래서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방학 때 되면 캠프 보내고 싶어가지고 막. 저한테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 영어 캠프 싼데 보내도 될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쌓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하면, 오래전부터 또 영어 교수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영어 교육은 환경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ESL, EFL, 뭐 EML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영어가 완전히 외국어인 환경, 이걸 보고 EFL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처럼. ESL은 영어를 공용으로 쓰는 환경, 필리핀,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죠. 모국어와 함께 영어를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같이 사용하는 환경. 이렇게 환경이 다르면 영어 교수 이론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청담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학원에 머무르는 동안은 ESL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학원에 머무르는 동안은 학원 안에서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계속 듣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좋은 그 ESL 환경이 된다 이 말이죠. 모국어는 한국어지만 그래서 영어 전문학원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엄마들을 설득해요. 그래서 엄마들 영어 전문학원 보내놓으면 영어를 잘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죠. 대구는 이상하게 이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이 많아. 그래서 대구 출신의 유명한 브랜드들이 라이크 외국어학원. 요즘은 좀 촌스럽죠. 라이크. 딩딩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때 막 LA까지 지점을 낸 문강. 이 전부 대구 프랜차이즈잖아. 그래서 이제 영어 전문학원을 보내는 거죠. 영어 환경이 마치 ESL인 것처럼 이렇게 학원에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을 하는데 막상 다녀보면 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들 영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킬 때 영유를 딱 1년만 다닌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사교육을 받는 거죠. 고등학교 가면 이제 따로 영어 학원을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렇게 일반적인 영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 드는 비용이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죠. 실제로 영유를 1년밖에 안 다닐 때 이야기예요. 제 강의를 듣는 엄마들 보니까 영유를 뭐 3년씩 보내더라? 원더랜드 3년씩 보내대요? 그러면 훨씬 더 비용이 비싸지고 이렇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데 보내면 어때요? 엄마는 기대하기를 우리 아이들의 영어가 하늘을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영어 실력은 어때요?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뭐 배우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멍 때리는 기술을 배워요. 그 대치동 유명한 이범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TV 나와서 많이 말했죠. 95%는 학원에 전기세 내려오고 SR 있고 유전자 좋은 5%는 조금 도움을 받는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엄마들 생각 어때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 아이는 예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는 거죠. 실제로 뭐든지 뭐 저처럼 뭐 학습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영어 전문학을 보내든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새가 빠지게 학습해야 돼요. 교재 나눠주죠. 교재에다가 막 쓰죠. 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이렇게. 결국은 학습하는 거라.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똑똑한 대치동 음마 아파트 엄마들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바람이 얼마 전에 불었죠. 10년 전에. 그게 뭐였어요? 아, 이거 안 된다. 영어 전문학원 찌라리고 안 된다. 5학년 때부터 무조건 나가자. 2년 동안.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딱 캐나다나 뉴질이나 뭐 이런 데 가서 2년을 딱 개기고 오면 영어는 끝난다. 이게 대유행처럼 이제. 그래가지고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어학연수, 뉴질랜드 얼마나 많이 간 줄 알아요? 캐나다, 뉴질랜드. 여기도 갔다 오신 분 있나 모르겠네. 진짜 많이 갔어요. 제일 피크가 2005년, 2006년이에요. 저기 초록색, 이 초등학생이, 1년에 15,000명의 초등학교 5학년들이 어학연수를 떠난 거죠. 저게 대유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딱 2008년에 어떤 일이 터지면서 딱 꺾이기 시작하죠. 급감하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유명한 국제 경제공황이 왔어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미국에서 그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걸 하는데 금융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은행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 대출해 준 걸 다 회수하는 거라, 강제로. 저도 미국에 그 집에 주택에 투자한 선배들이 있는데 그때 집을 은행에 다 반납했어요. 집을 가지고 있고 금융비용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부담이 돼서 아예, 그죠? 은행에다 집을 돌려준 거라. 이게 유명한 2008년도 사태예요. 그때 이제 환율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경제적으로 훨씬 부담이 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못 나갔죠. 주춤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잠순에서 활동하던 울산 출신 어떤 엄마가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의 이름이 그 당시에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라는 책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게 제목이 바뀌었어요. 2005년도인가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울산 아줌마가 자기 초등학교 4학년 딸을 겨울 방학 때부터 뭐 했는가 하면 그 당시 말로, 요즘 말로 DVD죠. 비디오를 열심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어에 노출시켜서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된 거라. 그래서 울산광역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얘가. 이 잠순의 아줌마예요. 저하고 같이 활동하던. 대화명이 솔빛 엄마라고요. 아주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고요. 이 아줌마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책을 냈어. 그게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잠순의 사이트 안에서 저는 주로 좋은 어린이 책을 소개하고 리뷰하고 그런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요. 저 옆에 애들은 영어에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는 윤수생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같이 활동하던 아줌마가 책을 냈다니까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당연히 사봐야 되겠죠. 그때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봄날이었는데 제가 서점에 나와서 그 책을 샀잖아요. 사가지고 집에 와서 2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지금도 막 내 온몸이 떨리려고 하네. 그때 책을 읽은 느낌이요. 어땠는 줄 알아요? 책을 딱 덮는 순간 제가 가슴이 뛰고, 그죠? 밤잠을 못 자겠어. 야, 이건데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개고생시키고 있구나. 이 생각이 그때 이 책을 보니까 내 고민하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거기 딱 들어있는 거라. 와,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진짜 흥분해가지고. 이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이게 우리 아이 영어 교육의 복음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진짜예요. 그 전까지 저는 우리 아이가 윤생 영어를 5년 이상 해왔거든. 아주 성실하게 해서 제가 관리를 했으니까 한 번도 학습지 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심지어는 저 상구역동에 가면 체육관 있거든요. 실내 체육관. 실내 체육관에 윤생 영어 좀 오래 한 애들 다 모아놓고 과거 시험 치듯이 거기서 듣기 평가했잖아. 대구 대표를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는지 알아요? 윤생 영어 공장 있는 곳 충북 옥천에 가면 윤생 영어 그 테이블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그 공장 안에 최첨단 듣기평가 시설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방 출신들은 거기에 다 모였어. 예선을 통과한 애들. 수도권 출신들은 무슨 대학 안에 모여가지고 동시 듣기평가 화상으로 그런 거 다 하고 했다니까? 우리는 못한 게 아니죠. 성실하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이 커지는 거. 결국 학습이구나. 외워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러던 차에 아까 말한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 이 책을 딱 만나니까 와,
정말 제가 너무 막 흥분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애 보고 당장 이거 끊고 우리 의대하자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뭐라 한 줄 알아요? 아빠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끊지 마 하면서. 지금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열받아 하는 줄 알고. 그 시기에 있잖아요. 이거 진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우리 아이는 남구에 있는 미군 부대 옆에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미군 부대 옆에 있으니까 미군 꼬마들이 가끔 운동장에 놀러 와요. 그러면 이 미군 꼬마들이 그 초등학교 꼬마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맨날 싸워가지고 있잖아요. 쪽수에서 밀려가지고 이 학교 애들이 모래 뿌리면 울면서 저 집에 가고 이랬어. 이게 일상이죠, 일상. 늘 그랬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 우리 아이 운동장에서 늘 여름만 되면 축구를 했어요. 동네 애들 다 모아놓고 껄렁껄렁한 애들 있잖아요. 운동 잘하는 애들. 왜? 우리 애 혹시 때릴까봐. 제가 다 관리를 했어요. 대학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전부 제가 불러 다 축구를 시키면서 제가 축구 광이거든요. 어느 날이었는데 축구를 하고 있어. 우리 애는 축구 아무리 하자해도 안 해. 그래서 저 철봉 밑에 모래사장 가가지고 모래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날도 그 미군 꼬마 하나가 놀러 왔어요. 7살짜리가. 근데 제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 밖 트랙으로 저녁만 되면 조깅하는 분들이 있죠. 동네 분들. 그 중에 할아버지가 한 분 있어요. 우석이 할아버지라고. 이 할아버지 정말 교육열이 뜨거운 분인데 우석이는 그래서 ECC를 5년 다녀요. 우리 애 친구예요. 이 할아버지가 미군 꼬마를 발견하고는 자기 손자 우석이 보고 고함을 지르면서 네 영어학원 오래 다녔으니까 저 꼬마하고 가서 영어로 이야기해봐 한 거라. 그렇게 하니까 막 우석이 울면서 있잖아요. 나 못 가요 하면서. 영어 전문하고 5년 다닌 놈이나 그렇다고 윤생 5년 한 우리 애는 가서 말 하나 못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열심히 했는데 미국 꼬마하고 말 한마디 못해요. 의사소통이 안 돼.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런 차에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해 제가 여름 방학을 기다렸다가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제주도 갔어요. 완도까지 우리 차를 끌고 가가지고 카페를 실어가지고 제주도 가서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아이를 계속 설득했죠. 아빠가 지금까지 니를 키우면서 한 번이라도 니를 잘못되게 한 적이 있나 하면서 겨우 일주일 동안 설득해가지고 우리 애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5학년 여름 방학 때 돌아오자마자 이른바 엄마표 영어, 요즘 말로 이제 잠수의 영어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저는 우리 집 거실에 여러분들이 전집으로 인테리어 해놓은 것처럼 저는 윤생영어 교재로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거실 책장 3개에다가 지금까지 받은 윤생영어 교재 한 번도 다시 들은 적이 없지만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처음에 윤생영어는요 그 하드카바로 해가지고 테이프 보관함까지 아주 컬러풀하게 잘 나왔어. 나중에 되니까 원가 저감한다고 비닐에다가 막 그래가지고 제가 명동 노타리 가가지고요 그 카세트 테이프를 보관하는 보관함 파는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사와다가 라벨 붙여가지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실 한쪽 벽면을 윤생영어 테이프로 도배를 해놓고 내가 아주 자랑스러워했다니까. 근데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그 책 한 권 딱 읽으니까 갑자기 우리 집에 있던 윤생영어 테이프 모아놓은 게 있잖아. 쓰레기 더미로 보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큰 처남댁한테 바로 전화했잖아요. 이건 너희 집이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 하면서. 그러더니 우리 큰 처남댁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감동하면서 울면서 막 있잖아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들이 막 귀 쫑그대가 잘 들어주시니까 내가 너무 신이 나서 이 하면 오래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 아이 앞에는 두 길이 놓여있어. 두 길. 학습하느냐 습득하느냐. 이 큰 차이예요. 영어를 언어로 여기고 습득하는, 우리가 마치 우리말 한국어를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모국어 습득하는데 큰 힘이 들었어요? 아주 쉬웠죠. 이상하다니까. 근데도 우리가 이 길을 두고 아까 영어 교육 환경 이론 때문에 우리는 EFL 환경이니까 영어가 외국어인 환경이니까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개고생하면서 학습해야 한다. 이게 지배적인 영어 교수 이론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죠.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그죠? 원어민처럼 우리가 뭐 외국에 나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외국 나가면 부담이 크잖아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 위험도 있어요. 2년씩 헤어져 있으면 기러기 아빠 왜 자살하고 뭐 이런 일 많이 있었죠. 이런 말 차마 못하겠는데 옛날에 어학연수가 유행할 때 오가부란 말이 있었어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어학연수 간 아줌마들을 일컬어서 오가부라고 불렀다니까. 오클랜드 과부들 하면서. 그 몰려다니면서 막 심심하니까 막 엉뚱한 짓 하고 이래가지고 시끄러웠죠, 한때. 자, 요약하면요.
영어를 언어로서 습득하는 길이 하나 있고, 그 습득하는 길이 저거 봐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저거 봐. 내가 열심히 지금 PPT 만들어 왔는데 왜 쟤만 쳐다보면 어떡해요.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저는 크루즈를 탄 것처럼 아주 쉬운 길이 있고요. 아니면 난파선처럼 우리가 옛날에 하던 걸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노가다 해야 되는 거죠. 심각한 이야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 10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 가지고 이걸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오늘 못 말씀드리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으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그 제대로 2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는 강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어린이 서점에서 한 학기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공개 강의 한다고 했죠. 그 공개 강의 때 한 학기 동안 영어만 가지고 강의한 동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표는 뭔가 하면 잘 안 보이죠? 우리 아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 영어 자격 시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뭔가 하면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서울대학교 로스쿨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공인영어 성적이 몇 점인가 하면, 요 로스쿨 있죠, 서울대? 서울대는 자기들이 개발한 탭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탭스라고 서울대가 개발한 가장 한국적인 영어 평가예요. 탭스 701점을 요구하고 있어요. 로스쿨 갈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자, 행정고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법시험은 지금 폐지됐지만 여기 있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고시인데, 고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 시험 점수가 외무고시는 탭스 700점, 보통의 다른 시험은 625점을 요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저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별것 아닌 점수가 되고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학습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하게 되면 저 점수를 얻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제 조카들 가운데 경북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경북대학교 다니면서 저 정도의 영어 시험 점수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 조카 하나는, 교회 조카 하나는 의학전문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다른 건 다 되는데, 미트도 괜찮고 다 좋은데 공인영어 성적을 못 받아. 여기 보면 공인영어 성적,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요구하던, 지금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탭스 656점을 요구하죠. 아니면 토익 750점을 요구하거나.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이거 별거 아닌 점수인데 학습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저거 하늘의 별 따기인 점수예요. 근데 습득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하게 되면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탭스 800점을 넘더라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뭐 못하니, 지금 우리 아이는 외국에 나가서 영어의 신이라는 소리 들어요. 솔직히 말해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가 카드야. 우리 애는 일본 회사에 취직했는데 일본은 영어를 못한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어의 신, 수능 아랍어 1등급, 뭐 일본어 벼락치기가 일본 회사 취직했잖아요. 외국어를 어떻게 하면 습득하는가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둬요. 자, 2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자, 아까 솔빛 엄마가 썼다는 책,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는 그 후로 2010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시중에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이름으로 이미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솔빛 엄마 주변의 특정한 이웃들의 경험을 이제 쓴 책인데,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경험한, 저 같은 사람들, 잠순의 평범한 회원들이 경험한 걸 녹여가지고 집대성한 책이 나왔죠. 그게 소위 말하는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게 뭐 관심이 없네.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제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 잠순 운영자가 잠순의 회원들의 경험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게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무슨 저거 같은 거죠. 사전 같은 거니까 반드시 그 정도는 한 건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혹시 뭐 하더라도, 학원을 영어 전문 학원을 보내더라도
이 잠수의 영향 때문에 사실은요, 지금 뭐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블로그나 사이트들이 있죠. 전부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학원들도 다 듣기를, 잠수의 영어를 하면 집중 듣기를 시켜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 동화책 보면서 MP3 듣는 거. 뭐 지금 동네 일반적인 영어 학원들 같으면 예를 들면 뮤엄 영어나 센트럴 리딩이니 뭐 이런 영어 학원들 많이 있죠. 이런 데 가면 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시킨다니까. 옛날에는 안 이랬거든요. 이게 다 잠수의 영향 때문이에요. 근데 학원 가서 그거 할 바에 집에서 하지. 그거 학원비 확 절약되는데.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이제 엄마표 영어의 큰 특징 4가지를 짧은 시간 내에 요약한 건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언어는요, 일단 듣기를 왕창 해야 돼. 듣기를 왕창 하면 뭐가 터져요? 말이 터져 나와. 아주 쉬워요. 듣기를 왕창 하면 말이 터져 나온다. 우리 모국어를 다 그렇게 아이들이 배웠죠? 여러분들이 모국어를 가르친 적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애기 낳아가지고 눕혀놓고요. 연속극 틀어놓고 뭐 엄마 아빠 대화하고 아파트 같은 데서 경비실에서 안내방송하고 그죠? 이런 소리를 아이들이 계속 들은 거라. 그걸 얼마 들으면 2000시간 들으면 귀가 뚫히죠. 자,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좀 크니까 보드북 사다가 읽히기 시작했죠. 읽어주기 시작했죠. 왜? 애들이 뜯어도 안 물어뜯기고 왜 째도 안 째지는 종류의 책 있죠. 두꺼운 거. 이걸 보드북이라고 불러요? 반응이 없네. 딱딱한 책이라고 보드북 한다고요. 알죠? 그럼 안다 해야지. 내가 넘어가지. 모르면 내가 또 설명해야 돼. 그래가지고 보드북에 보면 한 페이지당 동물 그림 하나, 아니면 한 페이지당 자동차 그림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넘겨주면서 읽어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는 거라. 먼저는 듣고 애들이 제일 많이 들은 말부터 터져 나와. 우리 아이들 같으면 맘마 또는 엄마 이런 말 터져 나오죠. 영어에 많이 노출된 애들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낱말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요? 땡큐. 제가 보니까 영어 DVD를 많이 보면 애들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웁스라. 깜짝 놀래가지고 이크 뭐 엄마야 이런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영어 DVD를 많이 보다 보면 그 환경이, 문화가 아이들 안으로 스며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절로 그런 말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니까. 오마이갓 이런 말하고. 자, 모국어를 그렇게 습득한 것처럼 일단 듣기를 충분히 해야 돼요. 찔끔찔끔 하면 안 돼. 듣기를 충분히 2000시간. 그 다음에 듣기가 적절히 되고 말이 터져 나오면 그때 이제 읽기를 하는 거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까 그 찜질방 아줌마처럼 애들한테 영어 동화책 못 읽어주죠. 못 읽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성우의 도움을 받는 거라. 여러분들 그 아이들 유아 때 했던 ORT 들려주기 뭐 이런 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마더그수 들려주기 이런 거 많이 했죠. 그 우리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테이프에 MP3에 도움을 받는 거죠. 자, 듣기 읽기를 왕창 하게 되면 말하기 쓰기가 저절로 해결돼요. 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애들이 하는 건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계속 할 수 있어요. 재미없는 걸 억지로 하라 하면 애들이 막 줄이를 틀고 대들고 목소리 힘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싸우고. 5학년만 돼봐요. 여학생도 5학년만 돼봐요. 말대꾸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엊그제도 5학년 애를 데리고 엄마가 찾아왔는데 엄마하고 애하고 둘 다 눈이 벌거 애가 막 울어가지고 있잖아. 애가 우니까 엄마는 속상해서 막 같이 울고 막.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이제 어려움에서 나오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엄마도 같이 막 울다가 둘이 왔다니까. 애가 말을 더 잘하니까. 엄마보다. 엄마가 뭐 이 아이한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말대꾸 하기 시작하면. 자, 애들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쉬운 게 영어에서 재밌는 건요, 재밌는 DVD를 잘 골라서 보여주는 거라. 최근의 경험으로는 제가 알기로 요즘 나오는 내 애니메이션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에 겨울왕국 개봉했을 때 뜻있는 엄마들은 다 겨울왕국을 더빙한 거, 우리말 더빙한 거 안 보여주죠. 영어로 된 거. 너무 재밌으니까 애들이 그걸 반복해서 계속 보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들이 다 지가 엘사인 줄 알고. 어떤 애는, 어떤 여학생은요, 진짜 그 분홍빛 드레스, 하얀 드레스 입고요, 크리넥스 째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내딛고 부르면서 눈이 딱 하면서 머리 위로 막 뿌리고 막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따라하는 거라.
우리 애는요, 5학년 여름방학 때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DVD가 없었거든. 비디오였거든, 비디오. 한글 자막 비디오잖아. 비디오 대여점 가면 빌려주는 게. 한글 자막 비디오를 막 비디오 대여점 가서 빌려와서 처음에 뭐, 예를 들면 나홀로 집에, 101마리 달마시안,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뮬란, 슈렉, 뭐 이런 거, 토이스토리 이런 걸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막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자막은 안 봐야 되거든, 듣기를 하려면. 그래서 문방구 가지고 켄트지 사다가요, 잘라가지고 그 조그만 테레비, 몇 인치 되지도 않은 테레비 밑에 켄트지를 붙였어. 그러니까 3분의 1이 화면이 가리는 거라. 애가 미치고 환장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떤 잠순의 천재적인 엄마가 우리한테 팁을 주대. 크넥스 티슈를 딱 뽑아가지고 자막 나온 데 딱 붙이래. 그리고 물을 뿌리래. 물 뿌리기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크넥스 티슈가 반투명해진다니까? 그리고 정전기가 일어나서 모니터에 딱 붙어 있어. 글자는 못 알아보고 화면은 반투명해서 보이고. 와, 엄마들 중에 천재들이 진짜 많다니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엄마가 시장 간 때는 애들이 크넥스 바로 띄고 보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올 때쯤 되면 또 뿌려놓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한글 자막 없는 비디오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마존, 타워 레코더 이런 미국의 사이트 있죠. 중고 비디오 파는 사이트 있어요. 거기 주문을 하는 거라. 근데 내가 영어가 돼야 주문을 하지. 잠순에 가면 요즘 말로 하면 엄마들 파워 블로거들 있죠. 공 직구 하는 법 하면서 막 정리해 놓잖아. 잠순에 그런 엄마들이 친절하게 타워 레코더에서 또는 아마존에서 중고 비디오 구하는 법 하면서 딱 정리해서 글을 올린다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은 그거 그대로 따라서 클릭. 그래서 미국에서 배에 비디오 테이프를 실어서 보내면 우리 집에 도착하는데 한 달 걸려요. 배송료를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로 보내면 안 되고 배로 선적해서. 그래, 한 달 걸린다, 한 달. 그런데 혹시 영어를 몰라가지고 내가 주문을 잘못하면 돈 띄잖아? 그래가지고요, 저는 절대로 10만 원 이상 주문 안 했어요. 딱 10만 원 정도 주문하면 비디오 6개 살 수 있거든? 왜? 돈 띄일까봐. 혹시 주문한 거 아니고 잘못되고 오잖아요? 그러면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내야 돼. 영어가 돼야 보내지.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캐나다 교포가 운영하는 비디오 판매 사이트를 알아가지고 거기하고 계속 거래하고 제가 제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사이트 소개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한 6개월 지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120편의 비디오를 봤는데 그 중에 어느 날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비디오를 만났잖아. 네이버 영화 평점 9.3인가 뭐 하는 엄청난 영화죠. 지금까지 제작된 전 세계에서 공개된 영화 가운데 뭐 거의 베스트 10 안에 드는 영화인데 알죠 다? 사운드 오브 뮤직. 우리 애가 무심한데 사운드 오브 뮤직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무려 6개월을 계속 사운드 오브 뮤직만 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까 2000시간 들어줘야 귀가 뚫힌다고 했잖아요. 윤생을 5년 해도 안 뚫히던 귀가 사운드 오브 뮤직 하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잠수에서 우리가 계산해 봤거든. 그러니까 2000시간 되려면 하루에 3시간 영어에 노출시키면 2년 걸 2년.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영어에 노출시켜야 돼. 그러면 DVD 하나 보면 1시간 반, 러닝타임 평균 1시간 반. 나머지 1시간 반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애가 정말 좋아했던 사운드 뮤직의 테이프를 녹음해가지고 지금은 뭐 컴퓨터 안에서 뭐 클릭 한 번만 어플로 클릭 한 번만 하면 녹음 바로 되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전축하고 TV하고 비디오 재생기를 3개를 연결해야 돼. 이게 보통 연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란 선, 빨간 선, 하얀 선 3개 있거든. 전축에 꼽는 거. 그걸 다 연결해가지고 공테이프 꽂아가지고 녹음 뜨는 거예요. 그거 떠가지고 가족 여행 다닐 때 차에 늘 꽂고 다니고요. 또 천재적인 잠순이 아줌마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법 하면서 자기 동네 전업사 아저씨를 부르래. 그리고 집에 노는,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집에 노는 테이프 재생기 있죠. MP3 재생기 이런 거. 그런 걸 화장실에 갖다 놓고 전업사 아저씨를 불러서 화장실 스위치와 그걸 연결하래. 출장비 15,000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장실 불 켜고 들어가는 순간 화장실 안에서 사운드 뮤직이 막 나오는 거라. 저는 차마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엄마들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화장실 하루에 3번만 가면 30분 확보돼요. 와. 근데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감동적인 게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6학년이었지. 이제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갔어. 그날도 축구하러 갔어. 우리 애는 철봉 밑에서 모래장난을 하고 있고, 그 얘 미국 7살 꼬마가 놀러 왔어. 근데 우리 애가 미국 꼬마하고 놀고 있는 거라. 그리고 뭐 시블렁시블렁 거리더라고. 저는 멀리서 봐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라. 미국 꼬마가 애가 굉장히 유연하대. 가랭이 사이로 고개를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체조하듯이. 가랭이 사이로 고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위를 거꾸로, 하늘을 거꾸로 쳐다보는 뭐 이런 동작을 하고, 뭐 둘이 뭐 중얼중얼 거려. 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한테 물어봤잖아요. 아까 그 엄마가 뭐라 가둬놓고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하는 말이, 별말 안 하던데, 뭐 모든 게 거꾸로 보인다 카대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애가 자기 마음을 다 영어로 말하지는 못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 듣긴 다 듣는 거라. 그때, 지금 내가 이래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그때 나 울고 싶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야, 이건데. 사운드 뮤직을 듣다가요, 하루는 이렇게 하더라고. 아빠, 이게 나는 한 단어인 줄 알았더니 이게 세 단어네? 하면서 끊어 들리는 거라. 귀가 민감해지는 거죠. 제가 엄마들 상담할 때 어떤 엄마가 옛날에 커피숍에서 상담 좀 하지. 어디에 가니까 엔젤리너스 하더라고. 나 엔젤리너스가 뭔지도 몰랐어. 그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엔젤리너스. 커피숍 가가지고 보니까 엔젤 인 어스. 이걸 드르륵 이렇게 읽으니까 엔젤리너스 이렇게 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그죠? 아주 민감하게 들려요. 저는 처음에 우리 아이한테 사운드 뮤직을 들려줄 때 아이가 아주 좋아하길래, 그래, 이렇게 좋아하면 도레미송은 잘하겠구나. 사운드 뮤직에 도레미송 나오죠. 또 에델바이스 나와요. 이런 건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 줄리 앤드리스가 지가 진짜 외롭거나 힘들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My Favorite Thing, 또 I Have Confidence, 이런 노래들인데 이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6개월 보더니 그 노래를 따라할 뿐 아니라 독일 군인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까지 다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들 경험해봤죠? 겨울왕국 같은 거 보면 애들 좋아하면 동작 다 따라한다니까. 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미권의 문화가 우리 아이 안으로 스며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외국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돼봐요.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면 공항 같은 데 가서 수속하잖아요. 저는 외국 나갈 때마다 영어로 뭐 물어서 하면 찌랄하면 내가 참 미치겠거든. 나는 몸으로 말해야 되니까. 개망신 당하잖아요. 저는 한국말 정말 잘하거든. 근데 외국에만 나가면 내 바보라 바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애가 한 6학년쯤 되니까요, 공항에 수속 밟으면 지가 다 해. 이런 경험 있죠, 애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소통 가능한 영어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영어에 대한 부담이 점점 줄어들어요. 영어 공부 시간이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니까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니까. 우리 애가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한 말이 있어요. 아빠, 내가 고등학교 때 완전히 헛짓했어. 이렇게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해봐요.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젊은 친구가 한 말인데, 우리 애가 그 동영상을 보더니 자기 고등학교 때 헛짓했대.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애 입시 때문에, 저도 이 잠수행을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고 딱 끊었어. 왠 줄 알아? 두려워서. 수능에서 만점 맞아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하다가 조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치동에서 제일 유명한 문법 강의 내가 불법으로 구해가지고 우리 애 들려주고. 저는 불법 전문가예요. DVD도 절대 사면 안 돼. 사면요, 자막 선택 기능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엄마 없을 때 애들이 자막 선택해서 본다니까? 그러니까 DVD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어둠의 경로로? 불법 다운로드. 자, 불법 다운로드를 받으면, 불법을 장려해서 죄송한데요. 이거 뭐 교육청 강의인데 이거 우리 편집합시다. 자, 영화를 다운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을 다운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동영상 파일이 하나 떨어져요. 확장자가 끝이 AVI 또는 MKV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동영상이에요. 겨울왕국.mkv, 이거 화질이 좀 좋은 거고, 겨울왕국.avi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다운되거든요. 그것과 함께 동시에 겨울왕국.smi, 끝이 SMI로 끝나는 건 자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SMI 파일은 지우면 돼. 그러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자막을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듣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막 없애야 되죠. 나중에 학습을 할 때는, 의지로 저희가 뭘 할 때는 중고등학생이 돼서, 그죠? 이 표현이
영어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을 때는 자막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초딩 시즌 그거 하는 게 아니거든. 듣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중요한 요약은 다 말씀드렸고 디테일은 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제 얘기 좀 말이 돼요? 엄마들이 잘 듣는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동성초등학교. 아니 1년에 제가 지금 올해도 한 70군데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1년에 한 몇 군데 뭐가 이래 좀 물론 엄마들이 다 좋아하시지만 제 경험을 말하니까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뭐가 이래 좀 마음이 흐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막 저도 막 신나가지고 막 오만 이야기 다 하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이 동성이 오면 꼭 그런 저는 이런 넓은 강당에서 강의하기 좀 잘 안 맞거든요. 시청각실이 제일 좋은데 작년에 제가 시청각실에서 여러분들 만났죠. 강당에서 뭐 회장 뽑고 뭐 다 짜가지고 막 운영위원 하시는 분들 막 옛날에 저는요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제가 운영위원 했거든요. 교장선생님이 저를 미워해가지고 다음 해에는 학부모 회장님을 일부러 아줌마를 출마시켜가지고 저를 밀어내려고. 근데 여기는 너무 분위기 좋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제가 설득하려고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치게 될 공인영어 시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익, 토플, 탭스 세 가지가 있는데 토플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토플은 영미권의 학교에 유학 가려고 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라서 좀 예외고요. 우리 국내에서 치는 주요한 인증시험은 토익과 탭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토익과 탭스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탭스는 서울대학교가 개발한 가장 한국적인 시험이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자, 탭스를 보시면 구성이 듣기가 400점, 그리고 읽기가 400점, 어휘문법은 각각 100점밖에 안 돼요. 비중이 훨씬 낮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말을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릴 때 뭐 해야 돼요? 그래, 듣기, 읽기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럼 먼저 듣기, 그 다음 읽기, 이런 순서로. 자, 토익 볼까요? 토익을 보면 듣기가 495점, 읽기가 495점. 문법 이런 거 없어요. 어휘도 없어. 주요한 영어 시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이걸 꼭 알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 우리 학교에서 영어 수업하는데 거기서 뭐 따라가야지 뭐 이런 소극적인 생각하지 말고요. 길게 보고 아, 언어구나. 언어는 습득해야 하는구나. 습득하려면 일단 먼저 많이 들어야 하는구나. 아주 단순하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 대한 설득이 안 되면 또 동네 언니들 따라서 애들 개고생하면서 공부방 보내거나 GMB 보내거나 뭐 이보영 토킹클럽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되면 말을 차마 못하겠네. 자,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우리 뭐 잠순의 동네 아줌마들이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라고 있어요. 언어학자, 세계적인 언어학자인데 옛날에 내가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라. 그래서 이분이 언어학자니까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가설을 하나 세웠죠. 인간의 뇌 속에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분은 언어학자니까, 뇌과학자가 아니고 언어학자니까 추상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치를 LAD, 레드라고 불렀죠. 보통 영어 학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설명 다 하는데 들어봤어요? 저기 봐, 저기 랭귀지 키시, 저보고 발음을 하지 말고요. 랭귀지 키시전 디바이스, 언어 습득 장치, 레드라고 불러요. 뭐 어디 가든지 다 설명할 때 이런 거 한다니까. 그러니까 레드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시켜야 된다 이카죠. 그죠? 아까 조기 교육과 딱 맞물려서. 근데 레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진다고 하는 분들의 뭐 주장도 있긴 한데 그 예로 우리 교포들 미국 가서 살 때 보면 아이들은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게 되는데 어른들은 여전히 콩글리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드가 사라져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제 선배들이 미국에 많은데 지금도 맨하탄에 세탁소 2개 하는 선배가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이분들은 영어를 듣거나 말할 기회가 없어. 하루 종일 세탁소에 새벽 일찍 출근해가지고요. 세탁소 하고 또는 채소 장사하고 집에 들어오죠?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고향 생각나잖아?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본다니까?
영어를 듣고 말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레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10년, 20년 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 아이들은 한국말이 안 되고 어른들은 영어가 안 돼가지고 깊은 말은 못해.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자, 레드라는 장치가 있다. 이렇게 노암 촘스키가 말했고 영어 교수 이론에서도 아주 유명한 견해죠. 그런데 독일의 뇌과학자들이 실어증 환자를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실어증이 뭔지 알죠? 실어증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말을 아예 못하는 실어증이 있어요. 왜?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다른 하나는 말은 하긴 하는데 횡설수설하는 실어증이 있어요.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경우. 자,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실어증은 아예 듣지를 못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실어증 환자들을 연구한 과학자가 있어요. 베르니케 박사라고. 독일의 뇌과학자예요. 이분이 그런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당했다는 걸 발견한 거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뇌의 그 부분을 베르니케 영역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듣기 영역, 듣기 영역. 입력이 안 된다는 입력이.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장치가 있죠. 키보드나 마우스, 스캐너 이런 게 입력 장치예요. 입력 장치가 고장이 나서 실어증 걸린 거라. 이 영역이 다친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말을 하긴 하는데 횡설수설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의미 없이 헛소리 하는 이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또 추적한 분이 있는데 그게 브로커 박사인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출력이 안 되는 현상을 보고 그죠? 브로카 영역이 고장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부분이 다쳐가지고 이게 듣기가 안 되거나 아니면 말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노암 촘스키가 추상적으로 말한 언어 습득 장치가 독일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입증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표 영어를 하는 것이 그냥 동네에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놀라운 과학적 발견에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저도 이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애 하나뿐이거든. 이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용기 주도하겠어요. 오죽하면 하루는 제 교회 후배들이 저를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혈액형 검사를 다시 했다니까. 저는 B형이거든. B형이 이렇게 꼼꼼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간호사 하는 아줌마를 하나 불러가지고 저를 강제 체열해가지고 혈액형 검사를 다시 했어. 내가 너무 꼼꼼한 A형처럼 막 극하니까. 근데 내가 애가 너무 소중하니까 제가 막 일일이 따지고 저도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다 인터뷰 해보고 뭐. 유치원 고를 때 내가 5군데 돌아다녔잖아. 해바라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고생을 제가 대신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고생 안 하고 연구 안 해도 제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자, 이걸 보여주는 유명한 그래프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요람에 누워있고 연속극이나 엄마 아빠의 대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뭐 10몇 개월? 10몇 개월 동안 반응이 없어요. 이 기간을 언어학자들이 침묵기간 이렇게 부르죠. 침묵기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임계량이 안 차서. 물리학 용어로 임계량. 어느 시점이 되면 터져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침묵하고 있는 거라. 그래 너무 답답하죠. 불안하고. 근데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아기 처음 낳은 엄마들은 뭐라 해요? 우리 애 혹시 벙어리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디 검사 받으러 가볼까 하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안 뒤집어요? 계산코 막. 걱정하고 이랬죠.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제일 많이들 뭐 만 번을 들으면 터져 나온다든가.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청산유수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 그래프 꼭 기억해 놔요. 자, 어느 시기까지는 침묵하다가 어느 날부터 비약적으로 표현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서 엄마들은 답답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라. 근데 모국어를 우리가 아이들이 다 습득했다는 걸 알면 안심할 텐데, 그죠? 영어는 불안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싶어. 애들이 DVD 보면서 침 흘리고 있는 거 보면 걱정되죠. 저기 아닌데 옆에 내는 지금 어디 예일 다니면서 막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하면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문강에서 안 되면 예일로 보내라 뭐 이런. 가야 되겠다. 내가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하면 안 되니까. 이거 말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하루 종일도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가야지. 나도 출근해야 되는데.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나머지는 다 생략해요. 이 PPT는 우리 연구소에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내려받아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좀 체계화시켜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설득했어요. 하나는 학습하는 길, 하나는 습득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습득하려고 하는데 국내에서 외국에 안 보내고 습득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이걸 보고 잠순의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법 책을 보면 잠순의 영어 3종 세트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는 첫 번째는 흘려듣기. 이게 뭐예요? DVD 보기란 뜻이에요. 내용을 막 이해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소리가 집안에 흘러다니면 돼. 우리 아이들이 왜 요람에 누워있는데 연수국 소리가 막 계속 들리죠. 근데 그 꼬마가, 애기가 뭐 알아요? 모르지. 근데 그게 임계량을 채우는 작업이라. 그래서 애들한테 DVD를 틀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애들은 레고 놀이를 하거나 동생하고 장난치거나 딴짓해도 돼. 이게 흘려듣기예요. 근데 이 흘려듣기가 가장 중요해. 근데 엄마들이 볼 때 이건 공부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죠. 제가 해보니까 또 많은 아이들의 경험도 그렇고요. 자, 이 흘려듣기를 하다가 애가 좋아하는 장르의 DVD를 만나면 그때 끝나는 거라. 안 좋아하면 할 수 없이 그냥 흘려듣지만 지가 좋아하면 모니터 앞에 가가지고 눈을 받고 집중한다니까. 우리 애는 6개월을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애가 직접 사운드 뮤직에 나오는 여러 노래들을 따라 부른 걸 녹음했어요. 녹음해가 잠순에 올렸어. 잠순에 올리는 그런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해야 되거든. 잠순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리뷰를 해. 리뷰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는 DVD는 어떤 걸 받고 영어 동화책 어떤 걸 들었고 뭐 이런 거 쭉 하는데 보고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따라오는 후배들이 도움이 되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잠순의 영어 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 때는 우리 애 MP3 녹음해가지고 진짜 올렸다니까. 그럼 엄마들 막 댓글 달죠. 딸 가진 엄마들이 와, 명익이 오빠 영어 진짜 잘하네요 하면서 저도 명익이 오빠처럼 되고 싶어요 하면서 뭐 신기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120편 봤다고 했죠. 120편. 근데 어떤 건 그냥 지나갔고요. 제가 운동권 출신이라서 어느 날 우리 애한테도 같은 비디오라도 좀 비판적인 비디오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제가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 배달하는 소년들이 뉴욕타임즈와 파업투쟁을 벌이는 이야기 있어. 영화 제목이 뉴시스라는 제목인데 소년들이 그 뉴욕타임즈의 횡포에 맞서서 배달을 그만두고 파업하는 이런 이 비디오가 있어요. 저는 이건 내 마음에 딱 든다 하면서 우리 애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한번 보고 쳐박아 보더라고. 내 생각하고 완전 다르죠. 근데 우리 애는 희한하게 노래 나오는 거. 시스터 액트. 시스터 액트 알아요? 우피 골드버그가 막 나와서 가스펠 신나게 부르죠. 아일팔로 힘.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있잖아요. 교내 합창대회 하는데 직업한 노래를 아일팔로 힘 하더라니까. 시스터 액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내가 시스터 액트 2를 또 구하러 막 온 전국을 수소문했잖아. 동네 폐업 비디오 가게마다 다 전화하고요. 옛날에 잠순에서는 어떤 동네 비디오 가게 문 닫는다 하면요. 잠순에 누가 아줌마들이 알린다니까? 그러면 선착순은 거기 뛰어가. 폐업 비디오 가게 가면 비디오 하나에 1,000원에 팔거든? 자막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선착순 뛰어가고 사고 막 이랬다니까. 알팔로임을 아무리 국내에 찾아봐도 없어요. 시스터 액트 2. 그래서 내가 캐나다 그 비디오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이메일 보냈잖아. 제가 그 집에 장사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시스터 액트 2 좀 구해달라 하니까 그 캐나다 교포가 진짜 구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보고 막. 그때 봤던 것들이 우리 아이한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작년에 외국에 나갔으니까 재작년에 여름에 우리 애가 서울에 있을 때 졸업하기 전에 여름에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 아빠 내 대구 내려가면 우리끼리 가족 영화 보자 하면서. 가족 영화 뭐 하니까 마이 리들 자이언트 하면서. 재작년에 개봉했죠 여름에. 난 그게 뭔지 몰라가 그게 뭔데 하니까 아빠 내가 어릴 때 잠순의 영 하면서 봤던 영화 있잖아 하면서. 시공준이에서 우리말로 번역돼 있죠. 내 친구 꼬마 거인이라고. 그걸 우리 애가 그 25살에도 기억하고 있다니까. 하고 일본 회사에 면접을 보는데 일본어를 벼락치기 하다 보니까 원어민처럼 일본어가 안 돼.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애가 있잖아요. 면접 보기 직전 날 일본에 가서 이제 최종 면접을 보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한테 뭐라고 말해봐 하면서. 그래가지고 니는 누가 봐도 자랑스럽다. 인상 좋고
니를 뽑지 않으면 그 회사가 손해보는 것이다. 내가 뭐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도 애가 성에 안 차는지 지 카톡 메시지에다가 뭐라고 써요? I have confidence. 나는 해낼 수 있어요. 뭐 나는 확신이 있어요. 이거 어릴 때 본 비디오 제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디오는 비교육적이고 뭐 수동화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유아기 때는 그렇죠. 유아기 때. 그래서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좀 자라고 나서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때 딱 2년만 한번 투자해보라니까. 그러려면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쓸데없는 사교육 끊어야 돼. 진짜 이게 자기주도적 영어 공부죠. 습득하는 영어 공부. 제가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은 그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에서 나온 잠순 아이들 소문난 영어 공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감 선생님 서 계시니까 내가 진짜 가야 되겠네. 자, 마지막으로 이건 다른 건 생략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DVD를 구할 때 못 구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어이씨. 내가 이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자, 이 표는 뭔가 하면요. DVD를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정리한 거예요. 자, 올려져 있다니까, 찍네 또. 그래, 스마트폰 뭐, 비싸게 사가지고 찍을 거 없는데. 자, 아니, 근데 제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요. 제발. 자, JD2라고 돼 있죠. 잠순의 DVD 2단계라는 뜻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애니메이션부터. 이건 30분짜리 뭐 짧은 거죠. 자, 3단계예요. 이걸 저기 보시면 보유 편수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교육비 정말 안 들이고 듣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4단계예요. 보통 이제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 정도 되면 5단계죠. 5단계. 애들이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바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 5단계 정도 돼요. 성인들이 보는 영화를 9단계라고 하죠. 잠순의 분류에 따르면 9단계예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구하시면 좋겠고, 정말 나는 인터넷 못해서 못 구하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USB를 들고 우리 연구소 찾아오시면, 주말에 찾아오시면 복사해 드릴 수 있어요. 제 강의를 유튜브 들은 분들이 서울에서 진짜로 외장 하드를 들고 아빠 설득해가지고 경주 여행 겸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와가지고 우리한테 외장 하드를 맡기고 저거들은 경주 여행 가대. 근데 외장 하드 1테라짜리에 우리가 저런 영화를 다 복사해 드리려면 한 이틀 걸려요. 그 구닥다리 노트북으로. 우리 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생각해낸 게, 요즘 왜 USB 중에 좀 대용량 USB 있어요. 64기가 USB. 이 정도 되면 영화를 수십 편 담을 수 있거든요. 먼저 그렇게 USB를 들고 오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 애가 좋아하는 비디오 목록을 정리해서 와야 되죠. 이걸 보고, 이걸 다운받아서 보고, 이 제목을 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샘플을 보여줘요. 애한테. 그 애가 지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걸 적어서 목록을 작성해서 들고 오시면 효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요. 저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아빠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적으로 은혜를 입어서 우리 사회의 도움으로, 저는 금융고시 한 것도 사실 우리 사회의 도움이죠. 금융고시는 제도가 있어서 저 같은 불우한 나이도 이렇게 그죠? 학교 안 다니고도 이렇게 그 대학을 갈 기회가 생겼고 이렇잖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똑같았어요. 잠순이라는 사이트에 큰 도움을 받았고요. 또 어린이 서점에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거든요. 뭐 하여튼 오늘 학교 설명회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도 시간이 쫓겨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다음 카페 우리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그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mp3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에 감사하고요. 그 우리 작년 학부모회 우리 회장님 아까 어디 갔나? 이씨, 자기가 내 불렀다고 막 자랑하던데. 엄마들이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학교 설명회 때 불렀다고. 너무 고맙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불러주시면 내년에는 이제 수학공부법, 엄마들 뚜껑이 가장 자주 열리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자기주도적 수학공부법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